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터 신명주의 건강 엑스파일의 진행을 맡은 신명주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MC 황희진영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저희가 흔히 주변에서 허리 통증을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령대가 높은 층에서 발생하던 그런 허리 통증이 최근에는 젊은 층으로 많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척추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 중에 허리 디스크랑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잘못된 자세가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다리를 꼬고 앉거나 또는 장시간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등 이렇게 잘못된 자세를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할 경우에 이 척추에 부담을 줘서 척추 질환의 발생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듯 이제 자세가 잘못돼서 오는 그런 허리 통증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다가는 나중에 큰 치료를 또 받게 되는 또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척추 전문의신 박성준 원장님을 모시고 이런 척추 질환에 대해서 조기 치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통증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면 척추 통증으로 고생을 하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전화 상담번호 02-866-4360번으로 전화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보 이용료는 무료니까요,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고민 해결 빠르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듯 감기만큼이나 흔한 게 척추 질환인데 그 척추 질환에 대해서 원장님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기만큼 흔한 현대인의 질환으로 지금 척추 질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비만, 그리고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처럼 척추 질환 역시 현대인의 병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현대인의 생활 습관과 밀접하게 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수 있는 척추 질환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서구화된 이제 우리 식습관과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안 합니다. 현대인들이. 그래서 비만해지고 체중이 늘어나고 근육량은 감소한 상태에서 또 업무량은 또 엄청 많죠. 그래서 오랜 시간, 장시간 앉아서 일하거나 혹은 학업을 하면서 이제 허리나 목 디스크가 악화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감기처럼 이제 척추 질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흔한 질환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감기도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몸살을 앓다가 좀 지나면 낫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몸살처럼 오다가 심해지면 폐렴까지 가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척추 질환도 초기에 적절히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가는 아주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질환의 어떤 단계별 그런 치료법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척추 질환을 살펴보면은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들이 세 가지가 주로 있습니다. 이 흔한 질환은 주로 이제 병원에 자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라고 다시 말할 수 있는데요. 허리 디스크, 요통과 그리고 엉치 통증이라는 둔부의 통증, 그리고 다리가 땡기거나 저리거나 시리다라고 하는 하지방사통 증상들을 나타내게 되고요. 목 디스크 환자분들은 목이 뻐근하고 그리고 담이 걸리듯이 자꾸 어깨나 등 쪽이 아프다고도 하시고 증상이 또 심한 분들은 팔이나 손이 많이 저리다고 하십니다. 이런 주요한 3대 증상 외에도 그리고 어떤 분들은 두통이 심하다, 뒷골이 땡기고 전체적으로 조이듯이 아프다고 이런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런 주요하게 나타나는 질환을 갖고 오시는 분들,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예전처럼 바로 수술하는 것은 아니라서 내가 이런 질환이 있다고 할 때 덜컥 겁부터 내실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지 척추의 단계적 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질환의 단계적 치료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간단하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1단계로 먼저 보존적 치료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주로 우리가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허리를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잘못된 자세, 운동 부족 등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환자분들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적절한 휴식과 안정을 취해주게 되면은 증상이 대다수가 소멸되게 됩니다. 여기서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서 약물 치료라든지 운동 치료 그리고 물리 치료 등을 병행하면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는데요. 2에서 4주 혹은 6주까지 이런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예전에는 바로 수술로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3단계 치료인데 현미경을 보면서 디스크를 제거해 주거나 협착이 생긴 부분을 인위적으로 뼈를 깎거나 인대를 제거해 줘서 신경이 지나다니는 공간을 넓혀주는 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3단계 수술적 치료는 대학병원에 갔을 때 이제 주로 많이 결정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보존 치료를 하다가 6주 상간으로 치료 효과가 없을 때 바로 수술을 결정해서 진행을 하는데, 혹은 수술할 상황은 아니니까 아직 조금 더 물리 치료를 하고 보존 치료를 하라고 권고를 받습니다. 근데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계속되고 아직 수술할 때는 아니라고 하는 그 사이에 있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사이에 있는 환자분들에게 2단계 치료인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나왔습니다. 고주파 수액 감압술, 풍선, 협착 확장술, 그리고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감압술이 그것이겠는데,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고도 증상이 남는다. 보존적 치료를 병행해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신 분들은 수술적으로 이행을 한다거나, 수술 치료를 하고 나서도 계속 아픈 분들은 또 이렇게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하는 이 3단계 치료를 복합적으로 진행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보존 치료가 이렇게 호전이 안 되면 저는 수술만이 이렇게 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가 가능한 비수술 치료법이 있다는 걸 오늘 좀 다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노인성 질환,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오는 그런 척추 질환으로 알고 있었던 병들이 젊은 층에도 많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런 그 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생기는지를 좀 잘 알아야지, 그래야지 또 예방도 하고 그 치료도 가능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그 발병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증상이 생기는 원인들이 현대 삶의 패턴에 많이 부합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 그리고 근육이 약화된 상태에서 장시간 무리한 일을 계속적으로 지속을 할 때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디스크가 많은 하중을 받게 되고, 견디지 못했을 때 디스크 질환으로 이행이 된다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료화면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디스크 질환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디스크 자체에 생기는 문제들을 말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얇은 판이 존재를 하는데, 이것을 추간판이라고 부르고, 이 추간판은 2가지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수액이라고 불리는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조직, 디스크의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수액이라는 조직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섬유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섬유륜은 얇은 판으로 여러 층으로 수액이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주는 구조를 하는데, 정상적인 디스크가 이제 운동 부족이라든지 한쪽에 과부하가 계속 걸려질 경우 디스크가 이렇게 빠져나가려는 힘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못 견뎌서 이제 흘러나간 것을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디스크 질환이라는 것은 저희가 디스크라고 얘기하지만 추간판 탈출증을 주로 일컫고, 그 외에 이제 질환들을 통칭해서도 의사들도 간단하게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디스크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각각의 증상이라든지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구체적으로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의 이런 증상을 알아볼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먼저 허리 디스크 발병 부위에 따른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3대 증상이 있습니다. 요통, 그리고 엉치 통증, 그리고 하지 방사통, 이 세 가지가 주된 증상이라고 하겠는데, 허리 디스크가 생겨 있는 부위에 따라서 허벅지 바깥쪽에 증상이 있는 경우, 혹은 종아리 쪽으로 내려오는 경우, 종아리 뒤쪽으로 내려오는 경우 등 위치에 따라서 하지 방사통 나타나는 부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증상의 위치에 따라서 어느 부위에 디스크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허리 통증, 요통은 시리거나 뻑뻑하다, 묵직하다라는 증상을 나타나게 되고, 이게 둔부 쪽으로, 엉치 쪽이 시리거나 뻐근한 증상들, 저리다라는 증상들을 같이 호소하시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증상은 목 디스크 증상입니다. 목 디스크 역시 세 가지 주된 증상이 있는데 바로 목 통증입니다. 목 디스크에 이상이 생길 경우 목으로 통증이 나타나는데 뻐근하고 묵직한 통증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엉덩이로 뻗쳐지는 증상처럼 어깨라든지 등 쪽으로 뻗쳐지는 근육 자극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담이 자주 걸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증상들이 또 목 디스크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디스크 위치가 목에서부터 흘러내려가는 신경근을 압박할 경우에, 그리고 손이 저리거나 팔로 이제 당기는 증상들이 그리고 아프거나 힘이 빠지거나 이런 증상들을 호소한다 하면은 목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또 상부에 목 디스크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후두골 쪽에 두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또 있으십니다. 이 뒷골이 땡기고 조이듯이 아파서 머리 전체적으로 뻗친다, 이런 두통을 호소하는 분들은 또 목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 목하고 허리 쪽에 생기는 디스크로 인한 증상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과거에는 이제 디스크하고 뭐 척추병이 있으면은 뭐 수술을 많이 이제 또 이렇게 받으신 분들도 많고, 실제로 또 받은 분 중에 또 좋아진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도 계속 통증이 또 남아있거나 또 재발되거나 이런 분들이 또 종종 또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초기에 허리 디스크라든지 목 디스크를 굳이 수술을 하지 않고도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많이 치료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치료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 예전에는 수술을 아니면 보존적 치료로 그 사이 갭이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디스크가 있는데 보존적인 치료로 잘 안 낫는 경우 수술적인 방법보다는 비수술적인 방법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우선 이제 살펴볼 것은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는 비수술적인 방법입니다. 디스크가 팽윤되거나 이제 탈출돼서 흘러있는 부분이 이제 신경근을 압박한다거나 지나가는 척추 신경을 압박할 경우 허리 증상, 목 증상, 이런 디스크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팽윤되어 있는 디스크 부위를 우리가 고주파 열 치료를 통해서 응축을 시켜줌으로써 이 디스크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원리를 살펴보자면은 우리가 계란 후라이를 할 때 계란을 프라이팬에 터뜨려서 올리면은 투명한 액체가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 퍼져 있는 액체에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은 이 계란 후라이가 점차적으로 크기가 줄어들면서 하얗게 단단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 구워 먹을 때도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백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은 부피가 줄어들고 변형이 돼서 단단해지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 터져나간 수액을 감압을 해주고 부피를 줄여줌으로써 증상 완화를 도모해 볼 수 있는 좋은 시술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선생님께서 이제 그 보여주신 화면을 보니까 이제
프라이팬 위에 이제 달걀 노른자이랑 이제 흰자이가 꼭 디스크 아까 말씀해주신 그 섬유륜하고 안에서 그 수액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주파라고 하는 열을 가해서 이제 그 리모델링 시켜주는 치료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이런 치료법들이 기존에 있던 수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좀 설명을 좀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고주파 열을 이용해서 디스크를 감압해서 치료를 한다는 것이 그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주로 적응해 볼 수 있는 치료 대상으로는 목 디스크 그리고 허리 디스크에 사용해 볼 수 있겠고, 디스크로 인해서 오랫동안 만성화된 통증이 있는 분들도 이런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 또 남아있는 디스크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 이런 분들도 좋은 적응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존의 수술 방법이랑 다른 장점은 전신 마취 없이 국소 마취 하에 진행되고, 시술 자체도 30분 내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해서 당일 입원 하에 시술을 진행하고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또 전신 마취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뭐 고혈압, 당뇨 같이 내과적 질환이 있어서 마취가 곤란한 분들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고주파 그 치료의 장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수술을 했고, 이제 이 치료는 수술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에는 이제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시면은 이제 수술할 때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마취가 좀 어려워서 그런 분들은 이제 치료를 포기하거나 그냥 계속 고통 속에 사시는 그런 분들이 많았을 텐데, 다행히 이제 이런 치료가 이제 나오면서 그런 분들이 치료를 이제 받아서 디스크를 이제 잘 치료가 돼서 통증이 없게 이제 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 분들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이거를 좀 잘 아시려면 그 치료법을 잘 아셔야 되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보여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주파 수액 감압술에 대한 동영상 VCR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고주파 수액 감압술에 대한 VCR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VCR에서는 가느다란 바늘이 디스크 내부에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가느다란 바늘 사이로 고주파 발생 장치가 디스크 내부에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저 장치는 고주파 발생 장치에 연결되게 됐습니다. 저 팽윤되어서 신경근을 압박해서 빨갛게 병변으로 해당되는 부위까지 안전하게 접근한 이후에 수차례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고주파 열을 쬐어주게 되면은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빨갛게 부어오른 디스크가 좀 감압이 되고 신경근을 압박하는 증상들이 풀리면서 다시 원활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저 장치로 인해서 시술을 하게 되면 찢겨진 섬유륜도 이제 변형을 이루면서 좀 단단해져서 더 이상 디스크도 나가지 않고 저 시술 과정이 30분 이내로 간단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되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술 방법으로 이 허리 통증을 좀 줄일 수가 있었던, 예후가 좋았던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시행한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30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이 환자분은 처음에는 허리보다는 다리 증상을 주로 호소하시면서 오셨던 분입니다. 다리 쪽에 근육의 이상인가 인대 이상인가 고심을 하다가 오래 앉아 있었더니 엉덩이로 뻐근하고 저린 느낌이 심해지셨고, 다리로 내려오는 방사통이 심해져서 걸을 수가 없게 돼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내원에서 찍어본 MRI를 보니까 4, 5번의 디스크가 퇴행 변화가 오면서 아래로 파열돼서 흘러내려 있었고, 이 흘러내린 디스크가 신경근을 압박했기 때문에 다리가 많이 저리고 아프던 증상이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을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국소 마취 하에 진행을 하였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가 압박하고 눌렀던 부분이 많이 개선되면서 신경근이 지나가는 길이 열리고 증상도 많이 완화되었던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원장님께서 보여주신 사례는 젊은 분이고, 보니까 이제 디스크가 많이 좀 밀려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절개해서 이제 수술로 치료했는데, 보니까 고주파라고 하는 아주 좋은 치료를 그 튀어나온 디스크에다가 가해서
디스크를 없애는 치료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사례 말고도 다른 또 사례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허리 디스크도 적용해 볼 수 있고 목 디스크 역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준비한 사례는 26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목 디스크로 인해서 이제 내원하셨는데 처음에는 목이 많이 아프고 뒷목이 뻐근한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점차 통증이 어깨나 등 뒤로 뻗치면서 심할 때는 팔이나 손까지 아프다고 했죠. 26세 이분은 이제 대학생이셨어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던 와중에 목이 점점 뻣뻣해지고 어느 특정한 자세를 했을 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이제 병원을 내원하신 거죠. 이제 시험을 앞두고 빨리 치료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MRI를 바로 진행을 했고, MRI 상에서 보시면 왼쪽 그림에서처럼 디스크가 팽윤돼서 나와서 지나가는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의 좋은 적응 사례라고 하겠고, 이 환자분에게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시행을 했을 때 오른쪽 MRI에서처럼 눌리던 압박 증상이 많이 개선이 돼서 목의 움직임도 많이 나아지고, 그리고 팔로 저리던 증상들이 많이 개선돼서 이제 시험 공부를 잘 하고 나중에 오셨을 때 이제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기뻐했던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사례까지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그렇다면 또 같은 치료법으로 증상이 호전된 사례가 또 있을까요? 젊은 분 사례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이제 나이 있는 중년 환자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분은 47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이제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고 상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도 많고 고개를 많이 숙이는 일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분 역시 목이 많이 뻣뻣하고 통증이 심해서 숙일 때마다 찌릿찌릿하고 그 고개를 젖힐 때 특히나 등 아래로 찌릿하고 증상이 많이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이날은 또 장시간 근무한 이후에 목이 뻣뻣해지고 팔까지 막 손에 힘이 빠지는 듯한 증상이 심해서 내원을 하셨고, MRI를 찍어봤을 때 시술 전 왼쪽 그림에서처럼 디스크가 많이 팽윤돼서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통증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저희가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시행을 했고,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이제 압박하던 디스크가 많이 감압이 되고 신경의 흐름이 원활해지자 이렇게 증상들, 목이 뻐근하고 아팠던 거, 숙일 때마다 찌릿찌릿하고 젖힐 때 아팠던 증상들이 많이 개선되고 손에 힘도 많이 돌아와졌다고 감사하면서 퇴원했던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네, 척추 질환의 하나인 허리 디스크와 치료법에 대해서 저희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전화 상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번호 02-866-4360번으로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진행이 되는 동안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 상담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한 분과 저희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저희가 오늘 박성준 원장님 모셨거든요. 저희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충분히 한번 고민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장님 한번 받아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척추 질환이 있어서 고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네. 증상이 어떠시죠? 예, 평소에도 목이 자주 아파서 한의원 다니면서 침을 맞았었는데요. 네. 이게 치료받으면 일주일 정도 괜찮다가 또 반복되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목 디스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비수술 치료를 권하셨는데 저는 지금 시술도 좀 부담스러워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네. 혹시 물리치료나 주사치료 정도로 좋아질 수는 없을까 궁금해서요. 네. 그 어머님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예, 55세예요. 네, 55세시고 치료를 지금 한 어느 정도 지금 받으셨다고 하셨죠? 목이 아플 때마다 이제 한의원 가서 이제 침 좀 맞고 하거든요. 지금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5개월 정도. 사실 어머님 지금 증상이 계속 침 맞을 때는 완화되고 다시 반복적으로 아파지는 게 지속된다고 하시면은 좀 네.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저희가 1단계 치료라고 설명드렸던 보존 치료는 대개는 4에서 6주 정도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네. 네, 보존 치료에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다 포함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상이 많이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그 네. 디스크에 대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 해당되는 디스크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비수술적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어머님을 문진하고 의학적 검사를 해서 증상이 어떤지 확실하게 진단하는 게 이제 바른 치료 방법으로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기 네. 위해서라도 진단이 먼저고, 그 다음에 디스크가 있다고 할 때,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증상이 있다고 할 때, 조심스럽지만 고주파 수액 감압술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까, 또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시청자분께서 목 쪽에 좀 통증을 호소하시는 이제 그목 디스크 사례 같은데요. 그 고주파로 치료가 가능할 거로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네.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이제 그 칼을 안 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아까도 뭐 비수술적인 치료를 권유를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원장님께서도 그런 치료를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를 좀 하셨으니까 가까운 네. 병원에 내원하셔갖고 전문 선생님하고 상담을 좀 더 하신 다음에 한번 치료를 받아보도록 하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네, 저희 전화 상담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보 이용료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한 분의 전화가 또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저희 시청자 한 분과 또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분 오늘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또 원장님 먼저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 상담 진행해 보세요. 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성준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가락동에 사는 주부인데요. 네, 저희 어머니가 그 협착증 수술 받으신 것 때문에 상담 좀 하려고 하거든요. 아, 예, 예. 네네. 한 4년 전쯤에 협착증 때문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네, 근데 작년까지는 통증 없이 괜찮으셨거든요. 근데 올해 초쯤에 등산하시다가 살짝 넘어지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부터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네, 수술 받기 전에도 다리랑 엉치가 아프셨지 허리는 별로 아프단 말씀은 없으셨거든요. 네, 근데 이게 협착증이 재발한 건지 네.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이게 만약에 네. 이 협착증이 재발을 한 거면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건지 그게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지금, 실례지만 이제 어머님 증상을 지금 확인해 볼 수는 없죠. 네. 네. 협착증과 디스크 증상을 좀 감별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를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거를 통해서 네네. 어머님 증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이제 가까운 병원에서 좀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서 확실히 진단하고 그걸 네. 맞게 치료를 받는 게 옳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로 앞으로 기울였을 때 이제 넘어지고 나서죠. 앞으로 기울이고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많이 허리가 불편하다. 돌아눕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은 허리 디스크가 좀 새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술 부위는 이제 여러 부분의 뼈들을 제거를 하고 인대를 제거를 해두기 때문에 좀 약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에 약하다 보니까 디스크가 그 충격을 다 흡수하지 못했을 때 디스크가 새로이 좀 나오면서 신경근을 압박하면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요추 이제 협착증을 수술하고 3년여 정도 지나게 되면은 또 이렇게 허리가 아플 수 있는 원인으로는 우리 몸은 자꾸 퇴행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좀 숙이면은 편한데 뒤로 젖히면은 좀 불편하다라고 얘기하고 서 있으면 조금 더 서 있지 못하겠고 엉치 다리로 뻐근하고 아프다라고 얘기하시면 협착증의 재발을 의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협착은 퇴행 변화가 오면서 자꾸 좁아지기 때문에 수술을 했더라도 그 인접한 부분으로 해서 협착이 다시 발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머님 문진을 하고 정확하게 진찰을 해서 진단하에 치료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협착증이 있었던 부분으로 디스크가 새로 좀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디스크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통해서 좀 응축을 해주고 협착이 있던 부분이 새로 눌리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풍선 협착 확장술 등을 통해서 비수술적인 방법을 접근해 보는 것이 또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디스크는 수술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디스크도 예전에는 네.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전신 마취 하에 근육을 네네. 제끼고 뼈를 일부를 깎아서 신경을 치우고 그 안에 있는 디스크를 빼내는 방법들로 수술을 해왔는데 요즘은 디스크도 비수술적인 방법, 굳이 전신 마취 없이 국소 마취 하에 옆구리로 들어가거나 혹은 꼬리뼈에서 접근을 해서 디스크 부분에 이제 수액을 응축시켜 주거나 레이저 등으로 녹이는 방법들, 비수술적인 방법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가까운 이제 비수술 척추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디스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협착이 만약에 개발이 된 거면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는 소리네요? 네네. 제가 좀 부가 설명을 드리는데 수술을 안 하고 네. 비수술적인 치료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저기 전화 주신 이제 그 분이 이제 어머니의 이제 그 척추를 좀 어떻게 전에 수술 받았기 때문에 요번에는 네네. 어떤 뭐 디스크가 나오든 뭐 협착증으로 이제 진단이 나오든 간에 수술을 하기를 원치 않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마련한 거는 이제 그렇게 수술을 하지 않아도 네.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박성준 원장님께서 나오셔갖고 하나하나 네.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 디스크인 경우에는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로 이제 디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하신 거고 만약에 협착증이 재발이 됐다라고 하면 그 협착된 부위를 이제 풍선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넓히는 그런 시술이 또 있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그 시술도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으셨는데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갖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한 진단 받으신 다음에 이런 네네.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아도 되는 건지 이제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담하신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가능하다 그러면 한번 네. 받아보시는 게 어떤지 제 생각이 아마 박성준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생각이랑 비슷할 거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전화 예.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고민 연락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비수술 치료법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원장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방법대로 이 내원 한번 꼭 하셔서 이렇게 한번 치료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02866-4360번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네, 계속해서 정보 이용료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생활 속에서 허리 건강을 또 지킬 수 있는 이 운동법 잠시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고양이 자세를 하실 거예요. 고양이 자세를 하셔서 코어도 강화하시고 척추를 더 길게 늘려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동작을 하실 텐데 우선 매트에 네 발 고양이처럼 어깨 밑에 손, 골반 밑에 무릎 정렬을 하시는 거세요. 자, 이때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시거나 또 무릎이 밖으로 빠지시면 허리에 부담을 주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골반 밑에 무릎이 오시고요. 마찬가지로 손도 어깨보다 앞쪽으로 가시면 어깨가 힘드세요. 또 너무 안으로 들어오시면 손목에 부담을 드릴 수 있으니까 어깨 밑에 손목을 드신 상태에서 코로 마시면서 우선 먼저 엉덩이를 닿는 느낌으로 골반을 기울이시고 척추를 하나하나 동그랗게 마시면서 마지막에 시선이 무릎과 무릎 사이를 보시는 거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에 마찬가지로 반대로 말자세를 만드시면서 엉덩이부터 뒤로 뺀 느낌으로 척추 하나하나 오셔서 정면을 한번 보시는 거세요. 다시 코로 마시면서 요추부터 골반부터 먼저 기울이세요. 그래서 등을 동그랗게 환한 고양이 등 만드셨어요. 내쉬면서 말자세로 엉덩이부터 이렇게 잘 만드신 다음에 등을 편편하게 다시 갖다 놓으시고요. 시선은 내 손으로 정삼각형을 그리셔서 정삼각형 꼭지점을 쳐다보고 등을 똑바로 펴시는 거세요.
자, 이 동작을 하실 때 저희 손목에 불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손목이 불편하시지 않게 운동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골반 밑에 무릎, 어깨 밑에 손목을 정렬을 하신 상태에서 양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살짝 보내셔서 그대로 겨드랑이로 연필 하나 잡듯이 돌려서 팔꿈치를 돌려오시는 거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돌려오시면 손목의 부담을 줄여드실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마시는 숨에 복부부터 동그랗게 말아서, 그렇죠. 골반을 살짝 이렇게 기울이셨어요. 그대로 척추를 하나하나 밀고 올라가셔서 마지막에 머리가 들어가셔서 머리가 무릎과 무릎 사이를 보시는 거세요. 다시 또 마시고 내쉬는 숨에 머리는 그대로 두고 마찬가지로 골반부터 풀어서 네. 이렇게 골반부터 풀고 내려오셔서 마지막에 고개가 들어서 정면을 보시는데, 자, 이때 주의사항은 복부에 힘을 주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거꾸로 내려오실 때 복부를 많이 푸세요. 그래서 복부에 힘이 안 들어가세요. 그런데 내려오실 때 복부에 신경을 조금 더 쓰셔야 돼요. 다시 동그랗게 올라가세요. 더 동그랗게 올라가시면 이때는 배에 힘을 많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내려오실 때 엉덩이를 뒤로 빼시긴 하시나 배는 계속 여러분들이 들어 올리고 계셔야 돼요. 자, 그대로 반대로 말자세. 네, 이렇게 복부에 힘을 충분히 주시지 않고 복부에 힘을 푸시면 복부가 아래로 이렇게 처지셔서 허리에 부담감을 더 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나는 손목이 아파 하시는 분들은 팔꿈치 구부려서 내려놓으세요. 네. 자, 이렇게 팔꿈치를 구부려서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다시 똑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허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코어 운동을 위해서 손목에 부담을 주는 건 좋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내쉬면서 반대쪽으로도 그대로 들으셔서, 네. 자, 마지막에 오셨을 때는 손목을 내려놓으셨을 때는 고개를 매트를 보시는 데까지만 하시는 거세요. 다시 한번 요추부터 동그랗게. 이렇게 매일 하루에 8회에서 한 12회 정도 반복해서 고양이 자세를 하시면 코어 강화 운동뿐만 아니라 척추 분절에도 아주 많은 도움을 드려요. 골반부터 기울이셔서 척추 하나하나 등을 동그랗게 말아 올리시고 마지막에 머리를 집어넣으셔서 무릎과 무릎 사이 보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에 골반부터 풀어서 말자세로 내려놓으시고요. 척추를 하나하나. 이때 복부 충분히 사용하세요. 그대로 고개 들어서 정면 한번 보시고요. 다시 한번 골반부터 요추 동그랗게 올라가세요. 최대한 등을 동그랗게 만드시고요. 다시 내쉬면서 골반부터 내려놔서 요추를 동그랗게 이제 정면 보시고요. 자, 이때 손목이 아프시면 팔꿈치를 내리셔서 똑같은 동작을 골반부터 기울이셔서 동그랗게, 배꼽이 더 등을 밀어주고요. 시선은 무릎과 무릎 사이 보고요. 다시 골반부터 풀어주면서 시선은 매트를 쳐다보세요. 그대로 복부 더 사용하세요. 한 번 더 골반부터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가시고요. 내쉬는 숨에 골반부터 천천히 하나씩 풀어서 척추 하나 사용하세요. 시선은 매트 쳐다보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고주파 치료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처음에 이제 3개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이렇게 서두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 말고 이제 그 내시경으로 하는 레이저 시술법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원장님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감압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주파 수액 감압술과 비슷한 점은 전신 마취 없이 국수 마취 하에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비슷하고요. 차이점으로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가느다란 바늘이 들어가서 디스크를 응축시키고 디스크를 외부로 빼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감압술 같은 경우는 직접 내시경이 통에 의해서 디스크 부위로 거치를 하고 직접 보면서 집게 등으로 디스크를 잡아낼 수 있어서 마치 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주파 수액 감압술로도 디스크 양이 많이 남아서 좀 증상이 지속되는 분들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디스크를 좀 감압을 해줘서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역시 시술이 30분, 40분 내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일 입원해서 당일 퇴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협착 부분까지도 이제 디스크 감압을 통해서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절제술. 그렇다면 이 수술법도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준비된 영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절제술의 원리를 보시면은 저 국소 부위의 마취 하에 내시경을 거치할 수 있는 통이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병변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통이 거치하고 내시경이 들어가서 직접 디스크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왼쪽 그림에서처럼 디스크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면서 집게 등을 이용해서 디스크를 감압을 하고, 남아있는 디스크는 또 레이저를 통해서 녹여냄으로써 빨갛게 압박됐던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고, 시술 부분은 저렇게 반창고 하나 붙이면 되는 정도의 작은 병변으로 시술이 가능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내시경 레이저 이 디스크 절제술 저희가 한번 영상을 또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술 방법으로도 역시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이 있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절제를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47세 남자분이셨고 허리 통증 때문에 잠시 회사 일을 쉴 정도로 증상이 좀 심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하지로 뻗치고 왼쪽 발로 저린 증상, 통증이 내려왔던 분입니다. 이분 MRI를 보시면 기존 환자들에 비해서 디스크 양이 많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빨갛게 튀어나와 있는 이제 검정색 물질이 디스크라고 하겠고, 왼쪽 부분을 많이 압박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세로 사진을 봤을 때 이 디스크가 터져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주파 수액 감압술로 하기에는 양이 많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내시경을 거치해서 디스크를 좀 일부를 제거를 했고, 그 제거한 사진을 보시면 시술 후 사진에서 시원하게 신경이 눌렸던 부분이 개선되고 올라갔던 디스크도 많이 없어지고 신경이 많이 원활하게 좋아져서 증상 역시 많이 풀려서 만족하면서 퇴원하셨던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네, 그 시술 사례를 보니까 디스크가 이제 많이 이렇게 있어도 그 내시경을 넣어서 굳이 이렇게 큰 수술 안 하더라도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디스크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를 나눴는데, 이거 말고 척추에 흔히 많이 생기는 병 중에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병이 또 있죠. 그게 척추관 협착증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척추관은 신경이 뇌에서부터 내려와서 팔이나 하지로 이제 신경근을 하나씩 내리면서 지나가는 공간입니다. 이런 통로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디스크가 나오거나 감싸고 있는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뼈가 굵어지고 후관절이 비우가 되면서 가운데서 눌릴 때 신경관 협착증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증상은 앞서도 살짝 얘기를 드렸는데요. 엉치나 다리로 이제 당기는 증상, 구부리면 편한데 젖히려면 좀 많이 아프고, 어느 정도 걷다 보면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통증이 내려와서 가다 서다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편에 조영제를 썼을 때 신경관이 좁아서 많이 못 빠져나가고 있는 조영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꼬리뼈를 통해서 카테터를 밀어넣고 협착 부위로 풍선을 거치한 다음에 수차례 반복적으로 풍선을 넓혀주면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척추관이 조영제를 다시 쬐을 때 많이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 협착 증상들이 많이 개선되는 치료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척추관 협착증의 어떤 그 병의 원인, 그 다음에 이제 그 증상,
그리고 이거를 이제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넓히는 풍선 확장술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무리 좋은 치료라도 이해를 이제 시청자분들이 잘 하셔야지 또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시술 영상이라는 게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척추협착 풍선 확장술 원리 영상을 VCR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척추협착 풍선 확장술은 3mm 정도의 절개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해당 부위의 국소 마취 하에 작은 절개를 통해 풍선이 넓혀지는 카테터가 거치가 되고, 엉덩뼈 틈새에서부터 골반 통해 척추관을 이제 좁아진 부분으로 풍선을 거치하게 됩니다. 해당 부위에 여러 차례 풍선을 넓히고 유착물질 제거를 해주면 저렇게 빨갰던 신경이 많이 풀리면서 다시 부풀려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한 부위뿐만 아니라 여러 부위를 접근해서 공간을 넓혀주고 확장시켜주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풍선 확장술도 저희가 그렇다면 시술 사례 중에 나랑 비슷한 사례가 좀 있었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어떤 사례가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네, 풍선 확장술을 시행한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3세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밤이면은 다리 증상이 심해져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파서 터질 듯이 아프고 붓는다라는 증상을 주로 호소하셨습니다. 좀 걸으려면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부축받아서 다닐 정도로 되게 증상이 심했는데, 이 부위에 이제 신경 완화술, 주사치료, 신경주사치료를 받아도 계속 증상이 되었습니다. MRI 상으로 보면은 왼쪽에 척추관이 협착이 돼서 빨갛게 좁아진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 부분을 시술하는 영상들처럼 풍선을 거치하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넓혀줬을 때, 이 처음에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빨갛게 이제 조영제가 밖으로 나가지 않을 정도로 좁아져 있는 부분이 여러 차례 반복적인 풍선 확장술을 통해 시원하게 열려서 파랗게 조영제가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협착 부분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환자분도 이런 통증이 많이 완화되었던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예, 고혈압 때문에 이제 섣불리 결정을 못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MRI로 검사를 해보니까 왼쪽 그림에서처럼 신경공이 많이 눌려 있습니다. 4, 5번은 하얗게 공간이 있어서 열려 있는 데 반해서 그 아래 5, 6번 쪽은 빨갛게 공간이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풍선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넓혀줬더니 저렇게 파랗게 조영제가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후에 외래에서 MRI를 찍어봤더니 공간이 저렇게 노란색 모양으로 시술 후 사진 넓혀진 게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수술 없이도 협착증을 완화했던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청자분들이 전화 상담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그 중에서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전화 상담을 해드리는데, 지금 상담 전화가 많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좀 많이 기다려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시면은 오늘 방송에 박성주 원장님께서 방송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자전거를 즐겨 타는데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되게 저리게 아픈데요. 골반 왼쪽도 약간 결리게 되는데 또 그냥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는 괜찮거든요. 네. 주변에서는 이게 허리 통증일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허리 통증은 또 전혀 없어요. 네. 제일 심한 건 허리 왼쪽 허벅지랑 종아리 뒤쪽도 계속 당기는데 네. 이것도 허리 디스크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성주 원장입니다. 실례지만 환자분 이렇게 증상이 있으신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자전거 탄 지 최근 한 3개월 되었고요. 네. 초보입니다. 예. 네. 3개월 동안 이제 자전거 탈 때 좀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기시고 평상시에는 좀 심하지는 않으셨던 거죠? 네네. 네. 이런 증상이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보통 이제 3대 증상이라고 해서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 등부가 아프면서 허벅지나 다리로 이런 방사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감별해 볼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좌골 점액낭염이라고 해서 우리 엉덩이 닿는 부분,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가 닿는 부분에 염증들이 좀 생기면 이렇게 둔부에 땡기는 증상이 다리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엉덩이에 또 좌골신경 내려가는 걸 붙잡고 있는 이상근이라는 게 있어서 이상근 증후군이 발생했을 때도 이렇게 서 있으면 허벅지나 엉덩이로 땡기는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다 이제 요추의 디스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종류일지 좀 감별 질환을 이제 확실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박성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까운 병원에 전문의 선생님한테 가셔갖고 직접 진찰 받으시고 진단 받으신 다음에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박성준 원장님을 모시고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인 치료의 대표적인 치료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든 치료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척추는 다 수술을 하지 않는다.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많이 치료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척추 질환의 효과적인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진행해 주신 박성준 원장님과 오늘은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건강한 정보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